의아흥. 이번 시간에는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망할 때 공자는 빌 공자에 망할 망자, 즉 비어 있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글자지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비어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변화를 품고 있다라는 뜻이 되지요. 즉 있다 없다의 두 물건, 즉 무위냐 유위냐를 볼 때에 있다 없다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서 비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즉 그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얘기는 무도 포함하고 유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망할 망자를 썼는데, 공해서 망한다는 것은 공을 제대로 알면은 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천간은 10개라서 10천간이라고 하고, 지지는 12개라서 12지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해서 이제 10개의 그 천간이 다 만나고 다시 이제 갑술, 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요. 그때 갑이 오기 전에 계유에서 끝났으니까 지지는 뭐가 남아요? 술해가 남죠. 술해년이 들면 이제 공망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갑술로 시작을 또 해보면,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기사, 이모, 개미 이렇게 끝나면 그 뒤에 또 두 글자가 남죠. 신유가 남습니다. 신유를 갑술을 중심했을 때 신유가 공망에 들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갑신년으로 시작하는 해는 오와 미가 공망에 들게 되고, 갑오로 이제 또 시작을 해서 갑오는 병인년에서 이민, 계묘, 그럼 진사년이 공망이 되죠. 이게 태세에 오는 공망입니다. 태세. 그 해 이제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뭐에 따라서 갑자년 줄에 있느냐, 갑술년 줄에 있느냐, 아니면 갑신년 줄에 있느냐, 갑오년 줄에 있느냐, 아니면 갑진년 줄에 있느냐, 갑인년의 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세, 그 해에 오는 그 태세마다의 것이 이제 이 공망이 든다고 하는데, 공망이라고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어 있어서 망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망함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맞이하거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누구냐?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또 한 무리는 긴가 민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저것지 보면 기회를 본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또 뭐 머리를 굴려야 된다 그러나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뭐냐? 그 얘기 듣고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냥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 종류는 항상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어느 일을 만나면 무조건 뭐 전진만 하고 옳다 그러고 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내 가정의 일이든 또 내 자녀의 일이든 내 사업의 일이든 공망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논하기 이전부터 항상 살핀다면은 공망이 든 해에도 망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폭이 굴러 들어오죠.
비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비어서 흥하게 되고 비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 학술적으로 이런 것을 또 사람들이 분류를 해놨으니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뭐 망한다. 너 어떤 일이 있다. 뭐 하게 뭔가 걱정거리가 되는 뭐 삼재가 들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난 이번에 그냥 아주 삼재가 들어가지고 그냥 작년에 그냥 폭삭 망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삼재가 들어 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망한 겁니다.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삼재가 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왜 당신만 망합니까? 어떤 사람은 삼재가 와서 복삼재가 들어왔다고 아주 떼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하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분에 팔리거나 아니면 정에 끌리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거나 해서 뭔가 이 일을 저지를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삼재팔이나 하고 공망팔이나 하면 되겠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서 깨달아서 새로운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짐승들 보세요. 먹고 사는 거 말고는 뭐 있어요? 자기들 살아가는 어떤 것에 먹는 것이 우선이지 그 외에는 뭐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거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뭐 삼재풀이나 뭐 공망이나 저는 아니 이 암수 육자법에서는 삼재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단 삼재는 세 가지의 요소 천지인 요걸 얘기를 했지 세 가지의 재앙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각자가 스스로의 일을 알아차려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점점 개선해 나간 사람이라면 삼재가 들어오면 걱정이 있어요. 남자는 삼재가 들어와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삼재가 들어와서 복삼재가 들어왔다고 돈을 벌어서 말이죠. 어디 자랑할 데는 없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뒹굴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돈을 벌었다. 세상은 그래서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누구 탓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준비해서 탄탄하게 내가 담을 것을 준비해 놓는다면 공망 때도 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집안이 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이번에 공망 들어서 내가 하느님마다 안 된대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공망을 맞이한다면 틀림없이 별로 재미없겠죠. 왜? 생각에서 이미 공망한테 져버린 거거든요. 져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끝까지 졌다 이겼다를 떠나서 끝까지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찬찬히 나간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국제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벌였던 국제전에 대해서 이제 또 백제를 위해서 일본 놈들이 37대와 38대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배 1000척 가깝고 3만의 병력을 끌어들여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백제를 위해서. 즉 자기의 모국을 위해서 온 겁니다. 모국을 위해서 이제 참 오는데 당시 우리 그 백제 부흥군이라 그래야 되겠죠. 백제 부흥군은 이제 그 왕족이었던 복신과 승려인 도침 스님이 이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이제 백제 왕으로서 이름을 걸어주고
결사항전의 어떤 그 전투를 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참 묘한 것은 그 안 되는 집안은 참 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되는 집안은 뭐 뒤로 넘어져도 참 잘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말하자면 그 내분이 일어나죠. 내분이 그 백제 부흥군, 우리나라의 그 복진, 그 복신과 도친. 이제 복신은 그 왕족이고 도친은 그 스님인데, 복신이가 승려인 도친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서로 그 말하자면 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온전했겠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전부 백제 부흥군 3만 병력이 온다. 2만 병력이 온다. 뭐 3만 명 가까이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이제 그 왕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백제왕 부흥 왕은 풍은 이름 풍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일본의 그 군대와 합류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뭐 참 어떤 의지나 가지고 막 그 뭐 의협심만 가지고 뭐 어떤 기분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백제가 정말 철저하게 그 나당연합군에 대항을 하고, 신라와 당나라 군대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법을 어떻게 쓰느냐를 참 말하자면 연구하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바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또 이 백제 부흥군하고 또 어떻게 합세를 해서 어떤 작전을 해서 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그 장수들이나 이런 건 내팽개치고, 그 의자왕의 아들 백제 부흥군의 왕은 풍은 그냥 일본군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그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동진강, 그것을 옛 문헌이 백강이라는 백강의 전투가 되겠죠. 백강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참 이 백강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나당연합군과 일본의 3만 병력과 또 백제 부흥군의 병력과 이렇게 하니까 어쨌거나 뭐 10만에 가까운 병력이니 말하자면 그 백강이 그 좁은 그 바다의 그 입구에서 이제 참 부딪히게 돼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의 날씨였습니다. 날씨. 우리가 이제 제갈공이 적벽대전에서 바람을 바뀌었다 해가지고 뭐 조조군이 대파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뭐 조조가 전부 제갈량이 바람을 바꿨겠습니까? 단지 제갈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서풍이 불다가 3일 불다가 한 반나절 정도는 동남풍이 또 치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적벽대전에 조족을 몰살시킨 그런 쾌거를 이루는데, 이날 백가의 전투의 날씨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정확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본 건 아니지만 대략 문헌상으로 이렇게 보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 즉 대연합군들이 포진해서 양쪽의 군대가 이제 부딪히라고 하는데, 바람이 일본과 백제 부흥군의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을 어때 안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그 백제의 멸망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것, 좀 더 시간을 하루 이틀 두고 어떻게 하자는 작전이라든가 뭐 날씨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좀 살폈더라면은 백제가 일어날 수도 새롭고 참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 참 역사적인 장면인데, 안타깝게도 바람을
안고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라 나당연합군에서는 이제 나중에 화공을 쓰게 되죠. 그 배가 들면 휘 바람이 불이 들어가서 그냥 더욱더 꽂히면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00% 화공으로 해서 망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방향이 안고 바람을 안고 즉 신라 나당야왕군의 공격을 쉽게 받는 그 바람을 안고 싸웠다. 그래서 거기서 참 백제가 또 일본군이 대파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참 국가의 그 존망까지도 걸었던 일본군들이 자기네들 기록에서 이제 일본 서기라고 하는 책인데 자기네들 역사서입니다. 일본의 역사서에. 근데 그 옛날하면 자기들한테 쪽팔리는 역사는 안 적으려고 무척 일본 쪽팔이들은 그러는데 일본 서기에서의 기록을 봐도 아주 자기들이 쪽팔렸다고 아주 그날 전투가 아주 엉망이었고 우리는 깨졌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백제의 성이 당에 항복하였다. 참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이 조상의 분묘가 있는 것을 어찌 또 갈 수가 있겠는가. 전쟁에는 졌으나 패잔병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록이 일본 그 서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그대로 받아 풀어서 적어놓은 것인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으면 백주 뭐하러 와요? 네? 백주 뭐하러 와요? 그 인구 500만 분이 안 되는 인구에서 3만 명의 병력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3년간 준비해가지고 배 천척을 군함 천척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 역사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중국 놈들과 일본 놈들과 우리 한국이 겪었던 최초의 동북아에서의 국제전쟁이 백제의 멸망 후에 일어났던 3년에 일어났던 백강의 전투라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나 내가 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상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고 어느 젊은이도 또 어느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젊은이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아니, 인정 안 하잖아요. 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늙은이들에게도 청춘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러한 그 역사들 좀 기억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역사들도 있지만 당당히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 내가 이후에 말씀은 어차피 동북아의 국제전쟁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쟁인 백강의 전투. 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었으면 백제를 구하겠다고 뭐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을 피 흘리고 그렇게 왔겠어요? 분명히 일본 땅은 우리나라 속국입니다. 속국.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요 다음에도 이제 1000년을 기다린 전쟁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인데 그것도 핑계가 좋죠. 길 좀 밀려주시오 하고 갖다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암수익자법은 세상의 60갑자의 비밀을 푼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조금은 진부하거나 좀 지루하거나 이런 것들
점들도 있을 것이나 그건 어떻게 해요? 그 기초적인 그 바탕이 없고서는 내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60갑자의 비밀을 푸는 것을 품고 담으셔서 온전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